하쌤입니다. 오늘은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10일 만에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짧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건 없는 거죠. 4월 8일입니다. 어느 학생이 나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2주 뒤인 4월 20일 시험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왕초보 강의 시작해도 충분할까요? 내가 답했습니다. 맘먹게 달렸겠지. 한번 해봐라. 했더니 일주일 뒤 4월 16일 카톡이 왔습니다. 절대 스킬 의사소통 부분 완강하고 왕초보 두 번째 돌리고 있답니다. 3일 뒤 토요일 시험이랍니다. 전체 세 바퀴 빠르게 돌리고 금요일만 문제풀이하고 갈지 아니면 강의는 한 번만 듣고 문제풀이에 초점 맞출지 고민이다. 내가 답했죠. 왕초보 두 번 돌렸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절대 스킬 빠르게 집중해서 네가 원하는 점수를 만들어라. 했더니 4월 21일 시험 친 다음 날이죠. 쌤 덕분에 문제 많이 안 풀고 이때 문제 많이 안 풀었다는 얘기는 다른 문제집 안 봤다는 얘기겠죠. 인강만 봤는데도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많았다. 50문제 가운데 31문제 확실히 풀었다. 이와 같은 반응, 결과 만들면 뭐 어쨌든 기분은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왕초보와 절대 스킬 학습법에 대한 얘기인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왕초보는 기초 인지 능력 모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20년간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지식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절대 스킬은 실제 업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문제들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왕초보 스킬, 기초 인지 능력 모듈 관련 문제 출제 비중은 20% 정도입니다. 안쪽입니다. 업무, 능력 모듈 2주의 문제가 80% 정도 출제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인지 능력 모듈 위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스킬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왕초보 스킬은 내가 유튜브에 다 공개했죠. 전체 22강입니다. 한 강 10분 단위로 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딱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왕초보 99페이지까지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절대 스킬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 로지킬 시킹, 수리력, 어문법, 어휘력 이와 같은 것은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시험 목전에 한번 펼쳐서 문제 유형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절대 스킬은 전체 38강 정도인데 여기도 30분 단위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후닥후닥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절대 스킬 통해서 자, 지문을 읽다 관점이 아니라 보다 관점에서 보자 그럽니다. 보다 관점으로 접근하자 이거죠. 읽다 관점은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을 위한 방법은 정독과 속독에 있는데 이거 우리한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부 구성과 이항들의 포맷, 꼬리물기 이와 같은 틀 가지고 글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답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볼 수 있고 빨리 읽고 선택지, 진술, 증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후기입니다. So what이란 지문을 그대로 보여줬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은 전달만이 목적이다. 이와 같은 진술에 대한 판단 내가 특강 때 항상 잔소리합니다. 의사소통의 목적은 전달만을 위한 게 아니다. 이해와 설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엉덩이 들고 일어나게끔 하는 거다.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틀 가지고 보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점수 만들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9일입니다. 한점 필기 붙었다. 머리, 꼬리, 사부 구성 이렇게 접근했더니 기술적으로 읽기가 가능해졌다. 프레임 가지고 봤다 이겁니다. 자, 이번 4월 20일 대구 디트로입니다. NCS 문제는 의사소통은 실용문 종류, 공고문, 홍보문, 업무용 문서, 규정 이해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지문들 가지고 출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NCS는 지식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문을 가지고 출제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자료 해석은 딱 한 문제 나왔다 그러네요. 자, 이것은 좀 특이점이고, 논리게임, 맹제 문제는 아예 나오지 않았답니다. 이것을 빨리 깨쳐야 합니다. 이제 무엇인가 과거 적성형 문제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역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항대립, 키워드 매칭, 사부 구성 활용하니까 당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프레임을 익히고 프레임으로 문제를 풀면 이와 같은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술술 풀린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더라. 좋은 반응이죠. 그리고 시간 부족으로 찍고 나오진 않았다. 정말 이거 필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문제 못 풀어서 시간이 부족해. 결국 찍고 말아서 얼마나 허탈합니까? 자, 프레임은 필기시험 문제 답을 찾게 만들고 면접 대응책을 만들어주고 또 실제 합격해서 들어가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스킬입니다. 이 학생은 몇 군데 합격했습니다. 지금 업무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그림은 내가 공주무에서 가져왔습니다. NCS뿐만 아니라 업무에도 도움이 되어 좋았다. 이 두 학생의 의견은 일치하죠. 나는 이렇게 잔소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NCS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 전체를 100으로 두겠습니다. 자, 어쨌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나오기 마련인데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눌 수 있겠죠. 합격자 비율은 20이고 불합격자 비율은 80 정도 될 겁니다. 어쨌든 파레토 법칙입니다. 자, 합격자는 그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합격자가 그들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불합격자도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는 2015년 2월부터 NCS를 강의했습니다. 5년간 쭉 봤더니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맹제가 있고 논리게임이 있고 소금물 농도 구하기, 분수 대소, 비교. 불합격자들은 이 4개 영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욕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꼭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해결 영역에서 맹제 영역과 논리 관련된 내용 나오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소금물 농도 구하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분수 크기 비교, 이거 하느라 온 시간 다 뺏기고 있습니다. 명제와 논리게임 중학교 때 공부하죠. 소금물 농도도 사실 중학교 때 공부하죠. 분수 크기 비교, 자료 해석에 이게 필요하다면서 많은 학생들이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이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합시다. 분수 크기 비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없습니다. 선택지 진술 가운데 1개 또는 2개 정도 분수 크기 비교해서 정오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은 계산형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거나 답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선택지 진술 2개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100가지 유형이나 되는 분수 크기 암기하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 4개 중심 공부하면 최대 비용 최소 효과입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그게 효율성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좀 벗어나자. 만약에 벗어나기 힘들면 특강 때 이렇게 합니다. 차라리 틀리고 말아라. 이 문제 틀리고 말아라. 그리고 다른 영역 다른 범위로 가서 너한테 맞는 것을 공부해라. 하나라도 잘해야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100점 만점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100점 만점 없습니다. 어차피 몇 개 틀려 합니다. 합격 전략을 다시 세우세요. 명제가 어려워서 나한테 안 맞다 그러면 버리십시오. 논리게임 도저히 못 푸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지나치십시오. 소금물 농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상한 분수
크기 비교 그거 해서 뭐합니까? 그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합격하고 싶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게 나의 잔소리였습니다.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이론, 기초 이론을 익히면 원리에 대한 이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면 풀이율과 정답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거 꼭 해야 합니다.